저는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수술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라고 해요. 그럼 원장님 꼭 수술하셔야 되는 분들은 어떤 경우예요? 정말 꼭 수술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도대체 어떤 분들이냐? 진료를 하다 보면 소음순 수술을 받거나 또는 상담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중에도 저희가 수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라 하고 다시 돌려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도대체 어떤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눠 볼게요. 원장님 진짜 그 소음승 하시는 분들을 그냥 보내세요? 뭐 무조건 돌려보낸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병원에 오셨을 때 환자분들이 보통 이런 소리를 하세요. 소음순이 큰 것 같다. 소음순이 착색이 많이 된 것 같다. 좌우가 다른 비대칭이 있는 것 같다. 남자친구가 모양이 안 이쁘다고 한다. 이게 이렇게 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어둡다, 좌우대칭 틀리다. 당연히 소음승 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원장님?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 세계 표준적으로 어떤 소음순의 모양이 표준이고 그걸 넘어가면 이상이다. 사실 이런 기준이 없어요. 우리가 사람들 얼굴도 다르고 코도 다르고 눈도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소음순의 모양도 모든 환자분들이 다 일률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약간 길거나 색깔이 조금 착색이 돼 있다?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좀 두껍다 이렇다고 해서 그럼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거나 무조건 교정을 해야 되는 대상은 아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모든 개개인마다 소음순의 모양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원장님 이건 "수술하지 마세요." 하고 이제 말리시는 경우, 그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가장 흔한 경우는 첫 번째로 환자분들께서 오셨을 때 간혹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남편이나 또는 남자친구가 "내가 소음순이 좀 크다고 했다. 그래서 병원에 가봐라." 하는 경우도 생각보다는 많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나 남편이 좀 큰 것 같고 모양이 이상하다라고 해서 수술을 고민하고 이제 오시는 분들의 특징은 본인들은 크게 불편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우리 환자분께서 느끼시는 불편함이 있으세요라고 물어보면 나는 지금까지 불편함도 없고 아무런 특이사항 없이 잘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는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수술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라고 해요. 소음순 수술은 수술하고 나서도 약 3-4주 정도 회복 기간을 거쳐야 되고, 드라마틱하게 수술 전후의 모습이 변할 수도 있지만 이쁜 모습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크게 확신이 없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또 급하게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죠. 음. 저희가 이제 병원을 하다 보면 갑자기 이제 오전에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물론 이상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딱 봤을 때 '이분은 굳이 필요가 없는데 왜 오셨을까?' 하는 분들도 정말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소음선 수술이든 성형 수술이든 너무 오래 고민하시는 것도 도움이 안 되지만, 또 갑자기 어제 저녁에 갑자기 "하고 싶다."라고 해서 다음날 병원에 가셔서 급하게 결정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원장님 반대로 그 꼭 수술하셔야 되는 분들은 어떤 경우예요? 그쵸. 이게 가장 환자분들이 잘 들으셔야 되는 건데 정말 꼭 수술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도대체 어떤 분들이냐? "걷는데 쓸리는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자전거나 러닝이나 그런 운동을 하고 나서 좀 "아래가 많이 붓는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잠자리나 또는 산부인과를 가서 검사를 할 때마다 유난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이것도 있어요. 한 번씩 속옷에 살이 낀다고 표현하시거든요. 이렇게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생활에 불편함을 겪으시는 분들한테 소음순 사용은 꼭 필요한 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꼭 아파야만, 아프고 불편해야만 수술해야 되는 건가요? 소음순 수술을 하는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기능적인 불편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심미적, 모양적인 불만족이에요. 나는 크게 기능적인 불편함이 없는데 심미적, 즉 모양이나 외관적으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먼저 모양이나 이런 부분을 다 설명해 드리고, 근데 만약 환자분이 이런 소음순의 모양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내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 있고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저는 수술을 권해 드리기도 해요. 흔히들 화장이 잘 된 날은 뭐라도 하고 싶고 나가고 싶고 그러신다고 하잖아요. 환자분께서 내가 심미적인 교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수술의 적응증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원장님 그냥 그럼 소음순 짧게 잘라내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이것도 환자분들이 굉장히 오해하시는데 보통 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소음순이 크거나 두꺼워서 오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마치 가위로 색종이 자르듯이 그냥 똑 자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제가 상담해 보면 많더라고요. 근데 눈성형하러 쌍꺼풀 수술하고 와서 그런 소리는 안 하시죠? "선생님 요거 그냥 똑 자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소리 안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소음순도 단순하게 길이만 짧게 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소음순의 두께라든지 음액과의 조화를 이룬 높이, 즉 앞으로 어느 정도 튀어나오냐도 되게 중요하고, 좌우 비대칭 어느 정도 맞출 것인가, 음액은 어느 정도 드러나게 해줄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생각보다 되게 디테일하게 맞춰줘야 되거든요. 간혹 가다가 재수술하러 오신 분들한테 보는 특징인데 소음순을 정말 짧게 잘라 버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소음순이 적어도 질 입구를 살짝 덮어주는 역할을 해야 질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약간 좀 방어해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질이 너무 과도하게 짧아서 옆에 있는 대음순과 구별이 안 되거나 거의 그냥 없어지듯이 보이시는 분들은 생활할 때도 당기는 느낌도 드실 수 있고 약간 건조하다는 느낌도 드실 수 있고, 즉 기능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아 소음순을 짧게 자르면 된다.' 이런 생각은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수술을 받는 거는 저는 찬성하지도 않습니다. 아, 그럼 남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네요, 선생님. 맞아요. 제가 생각할 때 소음순 성형의 포인트는 뭐냐면 얼마나 자르느냐가 아니고요. 이 환자분의 전반적인 음액이라든지 피부의 질감, 두께에 맞춰서 어느 정도를 남겨서 자연스럽게 만드느냐가 포인트 같아요. 즉 많이 자른다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소음순을 얼마나 남겨둬서 조화롭게 만들 것인가, 이게 수술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오늘 내용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먼저 소음순 성형 수술은 남들이 봤을 때 좀 이상하다라고 했을 때는 수술을 고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들거나 내가 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실 때는 수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셔도 좋고요. 남들의 시선이나 남들의 의견, 요즘 매체가 많죠. 그런 매체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내가 조금 다르니까 난 수술해야 되나?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된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소음순을 너무 짧게 하면 안 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유와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해 드릴게요.